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새벽 2시, 휴대폰 화면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상대는 분명 방금까지 온라인이었는데 내 메시지만 조용히 남아 있어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아까 그 말 하지 말걸. 마음은 이미 수십 번 이별까지 갔다가 알림 하나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건 엄청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더 다정한 답장, 조금만 더 확실한 마음인데요. 결말부터 말하면 이 관계가 힘든 이유는 당신이 유난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못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서만도 아니에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가까워질 때 둘의 상처가 서로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가까워져야 안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더 붙잡고 회피하는 사람은 더 멀어지고 그 거리가 다시 불안을 키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마음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고 싶은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볼게요. 처음엔 분명 좋았을 거예요. 말이 잘 통하고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이 너무 특별해서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 텀이 길어지고 약속은 애매해지고 감정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때부터 당신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요. 혹시 나만 진심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조합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루만 연락이 늦어져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분명 어제는 다정했는데 오늘은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아서 혼자 대화창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는 경험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나 불안해라고 말하려고 하면 상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불안이 올라오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당신이 집착이 많아서도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지키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50년대 한국 런던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존 볼비는 전쟁 이후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에게는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어 안전을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미국 볼티모어에서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1970년대의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자와 떨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보호자가 돌아오면 금방 안정을 찾았지만 어떤 아이는 심하게 울고 매달리면서도 쉽게 달래지지 않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호자를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애착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2026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로 장면을 옮겨볼게요. 31살 지민은 불안형 애착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애가 시작되면 상대의 말투, 답장 속도, 이모티콘 하나까지 마음속에서 해석했습니다. 반면 지민이 좋아하게 된 33살 도윤은 회피형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지민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저녁, 둘은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지민의 마음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졌습니다. 식은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끝내려는 건가? 지민은 긴 문장을 보냈고 도윤은 그 문장을 보고 더 부담을 느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민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도윤을 몰아붙이려던 게 아니라 관계가 아직 안전하다는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반대로 도윤은 지민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안형은 거리가 생기면 더 다가가고 회피형은 다가오는 압력이 느껴지면 더 멀어집니다. 한 사람은 나를 붙잡아줘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를 조금만 내버려둬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둘 다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데 표현 방식은 서로의 상처를 누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도 볼게요. 1987년 미국 덴버 대학교의 신디 하잔과 필립 쉐이버는 성인 연애에서도 어린 시절 애착 패턴과 비슷한 방식이 나타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2026년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는 민서와 준호의 이야기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민서는 연인이 힘든 날일수록 서로 기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호는 힘든 날일수록 혼자 정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 11시, 준호가 회사 일 때문에 지쳐 오늘은 통화 못하겠어 라고 말하자 민서는 나랑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비난처럼 들었고 민서는 준호의 침묵을 버림받는 신호처럼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민서는 정말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걸까요? 준호는 정말 차가운 사람인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서에게 사랑은 함께 버티는 것이었고 준호에게 사랑은 상대에게 자기 혼란을 옮기지 않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되지 않은 거리는 불안형에게 버려짐처럼 느껴지고 설명되지 않은 요구는 회피형에게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유난히 강하게 끌리면서도 유난히 아픕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의 독립성과 차분함의 매력을 느끼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따뜻함과 깊은 애정에 끌립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처음의 매력이 나중에는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누가 더 잘못했나 보다 둘이는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불안형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작고 분명한 요청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고 회피형은 거리를 둘 때도 상대가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설명을 남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방어 방식이 부딪히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때 도망치거나 매달리기 전에 잠깐 멈춰 묻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사랑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불안을 끄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 어려운 조합의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분명히 나만 더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답장이 늦어지면 가슴이 조여오고 내가 뭐 실수했나 싶고 괜히 마지막으로 보낸 말을 다시 읽어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어제는 다정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고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불안형인 사람은 그 말을 단순한 휴식으로 듣지 못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별 예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 싫어진 거야? 하고 묻게 되고 회피형은 그 질문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더 짧게 답하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 여기서 불안형은 더 불안해지고 회피형은 더 물러납니다. 긴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회피형도 아무 감정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커질수록 더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워지는 순간 자기 공간이 사라질 것 같고 기대에 맞춰야 할 것 같고 언젠가 실망시킬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자기 나름의 방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불안형인 사람은 밤새 고민하다가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가 조금만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그런데 상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답을 안 합니다. 이때 불안형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피형이 아무렇지 않게 저제 잠들었어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더 아픕니다. 나는 밤새 울었는데 상대는 잠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불안형은 상대를 붙잡으려 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원래는 말하고 싶던 것도 참게 되고 서운한 것도 내가 예민한가 바로 바꾸고 원하는 관계의 모양을 말하는 대신 상대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자신을 줄입니다. 사랑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에게도 반전이 생깁니다. 불안형이 지쳐서 연락을 줄이면 그제야 회피형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요즘 왜 조용해?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습니다. 불안형은 그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느낍니다. 봐, 나를 좋아하긴 하잖아.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리 조절 게임처럼 변합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한 사람은 멀어지고 한 사람이 포기하려 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손을 내미는 식으로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형은 가까워져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회피형은 거리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안전해지고 싶은 건데 안전해지는 방식이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힘든 진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서로의 불안을 건드리는 방식이 너무 정확하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불안형의 질문은 회피형에게 압박이 되고 회피형의 침묵은 불안형에게 버림받음처럼 느껴집니다. 서로를 좋아하는데도 서로의 상처를 계속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점점 편안해지고 있나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나. 사랑은 긴장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래 남는 관계는 결국 나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이어야 합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상대가 다정하게 다가올 때는 숨이 놓이고
세상이 조금 안전해진 것 같은데 딱 하루만 연락이 늦어져도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이요. 머리로는 알아요.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런데 몸은 이미 다르게 반응합니다. 손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말투 하나를 복기하고 어제의 표정까지 다시 꺼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무 사랑해서 불안한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덜 좋아해서 피하는 거야?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진짜 그림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불안형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회피형은 사랑을 주기 싫은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순간 자신이 삼켜질까 봐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대가 연락이 뜸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대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나를 좋아하긴 해. 그런데 답장은 더 늦어졌고 상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분은 무너졌습니다. 역시 나는 또 버림받는구나. 그래서 더 붙잡았고 상대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니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도 비슷했어요. 중요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눈치를 봐야 했고,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했고, 관계가 불안해지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사랑은 편안함보다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답을 기다리는 것, 상대의 작은 변화에 모든 신경이 쏠리는 것. 그 익숙한 불안이 어느 순간 문명 같은 끌림으로 느껴진 거예요. 반대로 회피형인 상대도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요구받고 실망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더 안아줘라고 말하면 그 말이 사랑의 요청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말수가 줄고 답장이 늦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불안형에게는 정확히 최악의 신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은 서로를 상처 주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불안형은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회피형은 물러나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제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정반대인데 두 사람 모두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예민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합이 힘든 이유는 서로의 상처가 서로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인받고 싶어 다가갈수록 상대는 압박을 느끼고 상대가 숨으려고 물러날수록 나는 버림받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는 점점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아픈 사실은 이것입니다. 불안형은 회피형을 사랑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오래된 질문에 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이번에는 내가 애쓰면 사랑받을 수 있지? 그리고 회피형은 불안형을 밀어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까워져도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사랑이 나를 묶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도 아닙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하는 동시에 과거의 생존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형은 불안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고 회피형은 거리두기를 평온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된 사랑은 심장을 계속 흔드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이번에는 끝내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아프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관계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머리로는 이 사람은 나랑 속도가 다르구나 알겠는데 연락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리는 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불안형인 내가 너무 예민해서만도 아니고 회피형인 상대가 무조건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이 조합이 힘든 진짜 이유는 한 사람은 가까워져야 안심하고 한 사람은 거리가 생겨야 숨을 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붙잡을까 보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를 얼마나 잃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사랑은 불안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더 작게 만들지 않는 연결이어야 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회피형이 정말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있어도 도망치는 건지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상대가 멀어질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이 밤의 마음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날줄시줄 구독하고 다음 상담에서 만나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